긴 여름의 어느 날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주인공 민수는 친한 친구로부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듣게 되었다. 친구는 심장병 이력이 있는 가족들이 많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추운 겨울 아침, 민수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심장에 좋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는 유산소 운동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들이 꾸준한 심박수를 유지시키고 심장 근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민수는 조금씩이라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매일 아침 일과로 넣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걷는 것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친구와 함께하다 보니 금세 조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실력이 늘면서 지구력도 점점 개선되었다. 그는 주말에는 매달리기 쉽지 않지만 시간 날 때마다 실내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자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동네 마라톤 대회를 참가해보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도전과 성취감이 주는 매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대회 날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달리는 동안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과 활력을 경험했다. 결국 민수는 그날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체력과 건강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운동 방법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심장을 단련하는 운동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되었고 건강에 대한 그의 신념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는 점차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여정을 이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에는 작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습관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습관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잦은 야식 섭취입니다. 우리는 야식을 단순한 간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우리의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취침 중에도 소화작용이 계속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한 친구의 경험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알아봅시다. 그는 직장생활 중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항상 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체중이 불어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죠.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과 함께 초기 당뇨 증상까지 보인다고 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야식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해야 할 일이 많아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자주 감기에 걸렸고 이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지키려고 노력한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생활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활동적인 생활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남성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이제는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크게 줄었고 체력과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 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어 결국 위장 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요가와 명상 등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균형한 식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한 대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고 점차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가져오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벌써 2달째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고민 끝에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가지 운동법을 찾아보기로 했고 마침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게 되었다. 그중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바로 시타타운 워크아웃이었다. 이 운동은 어디서든 앉아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 휴식 시간이나 일하면서 잠깐씩 하기 좋았다. 나는 사무실에서 짬을 내어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나는 복부에 자극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했지만 며칠 후에는 15회로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약간씩이지만 나의 복부와 하체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플랭크였다. 이 동작은 조금 더 도전적이었지만 전신에 골고루 자극이 가서 좋았다. 나는 처음 플랭크를 30초 버티는 것부터 시작했다. 간단해 보였지만 온몸에 땀을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 아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도전이었지만 작은 성취감이 매일을 즐겁게 해주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나중에는 2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일상적인 운동으로 채택한 것은 계단 오르기였다. 지하철역까지 갈 때마다 계단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고 나의 심폐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경쾌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편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들 덕분에 나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체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고 나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꾸준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나의 일상 인기척 속 일부분이 되어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친구들은 나와 함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졌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법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오늘도 운동이라는 문구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매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은숙 씨는 수년간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늘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자연요법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책은 녹음을 통해 편안한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방법, 호흡 훈련, 그리고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숙면 테크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은숙 씨는 책을 읽고 난 후 먼저 자기 전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을 연습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하루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명상 시간도 하루 일과에 추가해 명상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차츰 그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늘려보기로 결심하며 매일 저녁 산책을 계획하였다. 근처에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어서 숲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하루를 보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숲속의 신선한 공기와 주변의 자연 소리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산책을 다녀온 후 그녀는 훨씬 더 숙면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빠지지 않았다. 은숙 씨는 침실을 숙면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전자기기를 모두 치우고 어두운 커튼을 달아 자연스러운 어둠 속에 잠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벤더 향초를 켜두어 은은한 향이 시각과 후각을 모두 진정시키도록 하였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잠자리로 향할 때마다 점점 더 쉽게 잠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 지 몇 주 후 은숙 씨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피곤함으로 인해 놓쳐야 했던 많은 일들이 다시 하나씩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은숙 씨는 이러한 자연 요법과 습관 덕분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 역시 숙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해보기를 권하였다. 결국 은숙 씨는 자신이 찾은 자연 요법이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곤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활기찬 삶을 되찾은 그녀는 진정한 숙면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숙면 비결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방법을 따라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